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바로 한화 5조 4천억이 걸린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서 우리 장갑차 AS21 레드백의 우세가 확고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레드백은 작년부터 독일제 장갑 차량인 KF41 링스와 호주군의 차기 장갑차를 결정하는 랜드 400 페이즈 플러스 3에서 최종 후보로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각종 테스트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호주군의 새로운 장갑차로 채택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 최종 입찰은 그저 보여주기일 뿐이며 레드백이 결국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이 이어왔습니다. 호주가 지난 랜드 400 페이즈 2에서 같은 독일제 박서 장갑차 211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같은 계열인 링스가 아니라 레드백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스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호주 언론이 나서서 깨부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호주 언론은 KF41 링스와 박서 장갑차의 기술적 결함이 상당하며 또 라인 메탈의 태도가 호주군을 화나게 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보도의 내용이 절반만 사실이더라도 호주군이 링스를 도입할 일은 없어 보이는데요. 반면 레드백은 아무런 문제 없이 테스트를 순조롭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레드백이 호주군의 차기 장갑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레드백의 경쟁자인 독일제 장갑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왜 한국의 레드백이 유력해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일 호주 ABC 뉴스는 5억 6천만 달러를 들인 복서 장갑차가 그 보도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레드백이 독일의 KF41 링스와 경쟁하고 있는 페이즈 3 이전에 도입된 박서 장갑차가 엄청난 결함투성이며 링스 역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제작사인 라인 메탈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미 팔린 무기를 인질로 삼아 호주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포탑입니다. 호주 군이 요구하는 스펙에 맞추기 위해 너무 무거운 포탑을 달아 추가 장비를 달 수 없게 됐다고 전하는데요. 호주가 요구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시스템인 아이언 피스트를 달 수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장갑만으로 차량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없는 현대 전장에서 하드킬 시스템을 탑재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심각한 결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점은 복서와 링스의 제작사인 독일 라인 메탈사가 호주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인 메탈은 전차포와 각종 장갑 차량을 생산하는 독일의 대표 방산업체입니다. 우리 군의 K1A1 전차에 장착된 44구 경장 120mm 전차포 M256과 너무 비싸 수출은 잘 이뤄지지 못했지만 성능만큼은 인정받는 펜저 파우스트 PZH-2000 역시 라인 메탈사의 제품입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유럽으로 대표되는 서방제 무기 중 각종 포화 장갑 차량 부분의 표준이 되는 회사가 라인 메탈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라인 메탈사는 최근까지 별 무리 없이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미국과 함께 작전을 펼쳐야 하는 나라들이나 독일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동북권 국가들을 고정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라인 메탈은 호주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복서 등 라인 메탈이 호주에 공급하는 차기 장갑차에 들어갈 포는 라인 메탈에서 생산된 탄약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독일에서 탄약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포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는 물건을 판매하는 을의 입장에서 절대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라인 메탈은 한술 더 떠서 타이어까지 제약을 걸었는데요. 호주군이 복서 장갑차를 운명할 때 쓸 타이어는 유럽에서 주문한 맞춤형 제품만 써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소모품인 탄약과 타이어로 막질적인 장샷속을 들이낸 것입니다. 이에 당연히 호주는 격분했습니다. 물건을 팔 때는 간이고 슬기고 내줄 것처럼 굴다가 막상 대금을 지불하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레드백과 페이즈 3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KF41 링스 역시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월 한화 디펜스 호주법인은
호주 멜버른에서 레드백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후 레드백의 여러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랜드 400페이지 3 사업의 최종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경쟁에서 레드백이 가진 강점은 포탑과 아이언 비전, 아이언 피스트 그링 모듈식 장갑입니다. 레드백의 포탑 T2000은 이스라엘 방산기업 엘빗 시스템사가 만들고, 원격 사격 통제 체계는 하나와 손잡은 호주 EOS사가 개발한 원격 무장, 광학 장치, 사격 통제 장치 등이 결합된 UT-30MK2 호주 버전인 T2000 포탑을 탑재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에나 적용되는 첨단 센서와 사격 통제 체계를 장갑차에 탑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차량 내부에서 착용자가 특수 헬멧을 쓰고 고글 화면을 통해 전차 외부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마이언 비전은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와 연동해 전차로 날아드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사전에 포착해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라는 능동 방어 기술이 탑재됐습니다. 또한 레드백은 우리 군에 실전 배치돼 성능이 검증된 K-21 보병 전투장갑차 기술에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을 더해 만든 미래형 궤도 장갑차입니다. 이스라엘이 개발한 마이언 비전은 헬멧 착용자가 고개를 돌리면 T2000 포탑이 따라서 회전하고 고개를 들거나 숙이면 포신도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마치 HMDS와 매우 흡사한데요. 로겔 콜린스사가 개발해 로키드 마틴에 납품한 이 장비는 세트당 4억 4천만원짜리의 장비로 3세대 HMDS로 F-35의 조종사 헬멧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3세대 HMDS를 통해 아이언 비전의 대표적인 기능은 HMDS 헬멧을 쓰면 전후 좌우는 물론 발밑 공간까지 헬멧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360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이 나타나면 헬멧 스크린에 자동으로 추격 목표가 표시되고 경고음을 내며 추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무궤도, 맘내장형 유기압 현수 장치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자체 중량을 줄이면서도 기동성을 극대화한 첨단 무기로 독일 라인 메탈사의 링스에 맞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최근까지 링스를 압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 대세였습니다. 독일의 링스가 그만큼 감적이었기 때문인데요. KF-41 링스는 판매자에게 감지를 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세계 장갑 차량 시장을 꽉 쥐고 있는 라인 메탈이 내놓은 야심작입니다. 포의 명가답게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35mm 기관포를 탑재하고 부무장으로 무인기 발사대를 장착할 수 있는 첨단 무장에 집중하면서도 신뢰성 확보에 집중한 차량인데요. 라인 메탈이 직전에 개발했던 푸마 보병 전투차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신뢰성에 집중했습니다. 푸마 보병 전투차는 최신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과도한 성능 함상을 추구하다 개발 기간이 늘어져 완전 실패한 무기가 됐는데, 여기에 독일군의 군축까지 겹치며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됐습니다. 그래서 라인 메탈은 이번 림스 장갑차에 이미 신뢰성을 입증한 PZH-2000 자주포의 궤도와 복서 장갑차의 MBC 등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엔진과 변속기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해야 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벤츠와 아우디의 나라 독일에서 만든 훌륭한 엔진이라 알려졌던 림스의 리멜 엔진에서 여러 문제가 터진 것인데요. 호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림스뿐 아니라 이미 도입된 박서장 감차의 MTU 엔진에서도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품질과 신뢰의 독일산 엔진이라는 신화가 무참히 깨지고 있는 것인데요. 독일의 방산업이 쇠락한 원인은 독일의 대대적인 군축에 있습니다. 2018년 독일 슈피겔지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는데요. 독일 해군의 잠수함 6척이 모두 가용 불가 상태에 빠졌으며 독일 공군의 주력인 유로파이터 128대 중 고작 4대만이 작전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이는 높은 유지비와 인건비로 인해 정비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독일의 네이토 기준 국방비는 약 390억 달러이던 대한민국에 비해 100억 달러 이상, 큰 5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11조 3천억에 가까운 차임인데요. 육군 6만 명, 해군 1만 6천 명, 공군 2만 8천 명 규모의 독일군의 인건비가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이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반면 우리 한국의 AS-21 레드백은 아무런 문제 없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고무 궤도와 신뢰성이 입증된 엔진 덕에 아주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페이즈 3 사업의 또 다른 경쟁자였던 AJAX를 경험했던 호주군에게 큰 메리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AJAX는 영국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인데요. 지금 영국은 3억 5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는 5천억 이상의 예산으로 개발한 AJAX 장갑차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 육군의 기존 장갑차를 대체하고 영면방전치에 판매하려 했던 이 야심찬 계획은 처참한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시속 20마일, 킬로미터로는 시속 32km 이상으로만 가동해도 엄청난 진동으로 승무원의 이명이 발생하며 장전장치의 아이 결함 역시 심각합니다. 이런 똥차를 타다 최신 유압장치와 고무궤도를 쓴 레드백을 타니 호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장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미 수출되어 호주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K9 자주포와 공장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레드백은 하나의 군수기업이 개발한 무기가 아닙니다. 레드백의 개발사 한화는 호주 의장 감차 교체 사업에 이어 벌어질 대형 사업을 고려해 협업으로 위험 부담을 줄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는 그 이름만으로도 대단한 업체들인데요. 이스라엘의 엘비, 미국의 오시코시 등을 끌어들여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고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한 것인데요. 이런 노력 덕에 거의 4,000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대체하는 미국의 선택적 유민 차량 사업 OMFV에서도 한화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링스 장갑차가 이대로 결함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화의 레드백이 호주와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장갑차 시장을 석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 한화가 영국이 실패한 AJAX 사업까지 발을 뻗을 수 있다면 미국, 호주, 영국만으로도 5,000대의 수출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데 미 정도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더라도 수십조의 매출을 얻을 수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